네, 반갑습니다. 주식스타드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종목 오늘 들어서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대장주들 좀 빠지고 있고, 테슬라 로보택시가 좀 기대감을 많이 줬었는데 기대감 이후에 항상 이런 거는 공개하면은 또 빠지더라고요. 로보택시, 로보밴, 또 휴머노이드 로봇도 같이 이번에 공개를 했고 한데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종목들 사실 최근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테슬라 로보택시 전까지만 해도 여러가지 기대감이 있었고, 우리나라 또 2차 전지 수주도 나쁘지 않았고, 이제 리튬이나 니켈 같은 그런 광물의 가격들이 반등을 주면서 이제 전고체 기업이라든지 대장을 찍을 수 있는 또 완제품 기업들, 배터리 완제품 기업들, LG엔솔, 삼성에너지솔루션, SK온 이런 애들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양극재 기업들도 이제 개선이 된다. 전고체 기업들 개선된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하면서 어느 정도 눌림목 조정이나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의도 쪽 커버를 보면은 미국 대선 이후에 이제 보조금 축소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주도력이 약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대선 이후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리쇼어링으로 자기 본인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생산기지 안으로 들어오면서 동시에 이제 보조금 부분,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 IRA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가 철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는 뭐 수순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과거 트럼프도 물론 제 금리를 올리려던 시기도 있었지만 뭐 코로나 발로 인해서 아주 급격하게 내렸던 이력이 있죠. 트럼프가 됐을 때 나쁘지 않은 거는 이제 감세 정책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 감세 정책만큼은 사실 뭐 전반적인 평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트럼프 기준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변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일단 트럼프 당선 가능성 한번 체크하면은 뭐 제가 잘 보는 곳인데 폴리마켓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도박 사이트예요. 도박 사이트. 돈이 가지고 움직이는 곳에서는 거짓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세간의 이슈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게 주식으로 치면은 거래량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충분하면 뭐 거짓말하기가 어렵고 누군가가 조작을 하거나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해리스가 이제 그 부통령으로서 이제 다음 주자로 바뀌자마자 아주 폭풍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고, 요 당시 사실 이제 해리스가 이렇게 거의 제로에 가까웠을 때는 바이든이었죠. 바이든에서 이제 넘어와서 해리스가 여러 가지 언론의 힘을 받고 잘 갔지만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피격 위기가 한번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위기나 이런 드라마틱한 연출들이 잘 되다 보니까 잘 가고 있고, 미 대선이 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변수가 어떤 게 나와도 아마 트럼프가 흔들릴 일은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해서 돈이 몰리는 이유가 있는 거고, 트럼프는 뭐 어떻게 보면은 루머라든지 사생활 이슈로 막판 뒤집기나 이런 게 네거티브로 나와야 되는데, 네거티브에 약한 대통령, 네거티브에 거의 그 방어력이 높은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후보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지 않나?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한번 폴리마켓이라는 사이트에서 프레지던셜 일렉션 위너에 대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어떤 2차 전지 약간의 그런 눌림목 속에서도요, 전고체 쪽, 음극재, 전고체 배터리용 음극재 개발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을 모두 잡았다라고 해서 전기현 산하의 연구진들이 이제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줄이라는 이제 국제 저명한 학술지에 이제 그 표지로 장식이 됐다라는 거고요.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지금 뭐 여러가지 배터리에 대한 이슈들, 단점은 다 잡을 수 있고 효율은 올릴 수 있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다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음극재가 바로 이 전지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화재 위험은 전고체 배터리가 없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하윤철 센터장이 이끄는 연구진이 주석학근을 활용해서 안정성을 높인 전고체 배터리 음극재를 개발했다라는 부분이 체크되면서, 그래도 여러 가지로 2차 전지의 센티가 좀 죽을 시점에 차세대 배터리로
2차 전지 차세대 주자로 이렇게 평가받는 전고체 배터리,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 조금만 더 보면은요,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려면 이온 전달 효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체 전해질과 함께 안정성이 높은 양극과 음극도 다 개발을 해야 돼요. 음극은 전지압과 속도나 수명 같은 성능을 결정을 하는 게 바로 음극입니다. 그래서 음극의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성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음극재로서는 리튬 금속이지만 충방전을 반복하면 리튬이 자라나는 형상, 이런 부분 때문에 쇼트가 나고 여기서 불이 난다라는 거죠. 그럼 안정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리튬을 좀 거슬러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주석 철화합물을 활용한 전고체 배터리 음극을 개발해서 충반전 반복하면 오히려 입자가 작아지는, 이게 자라나는 게 아니라 작아지는 재결합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접촉을 유지하면서 균열이나 결함을 최소화하도록 돕는 음극재를 이제 상용화할 수 있게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들렸고요. 이번에 또 삼성 쪽 소식인데,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다라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 또 조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안전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전고체 배터리 나오는 거고, 이제 소방 쪽으로 해서도 EV 드릴 렌스라고 해서 배터리 불났을 때 배터리팩 드릴 구멍 뚫어가지고 고압 냉각수를 직접 써서, 그전에는 표면에만 뿌렸다라고 한다면 배터리를 뚫어버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안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안정성이 높은 배터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분야에서 가장 빠르다고 평가받는 게 이제 삼성 쪽이고, 삼성전기 세계 최초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도 개발해서 이런 웨어러블 기기,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이런 말을 하기도 좀 그렇지만, 뭐 이런 반지 웨어러블 링을 꼈는데 여기 있는 배터리가 터져서 정말 손가락이 뭐 예를 들면 절단 나는 사고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정말 암울한 거고 슬픈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 사실 여기 성능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안정성이 더더욱이다 중요하겠지. 물론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이 안정성이라는 키워드를 꼭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고, 전고체 배터리 구조적으로 이제 차세대 배터리로 더욱더 평가받는 이유가, 근데 안정성도 좋은데 성능도 좋으니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꼭 가야 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린 비즈니스 위크에서 삼성 SDI가 도대체 전고체 배터리 언제 나오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고, 삼성 SDI 부스의 세계 각국 관람객으로 붐볐다라는 거고, SDI는 2027년 양산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현재 선두주자죠. 다른 데는 이제 28년 정도, LG나 SK는 28년 정도, 굳이 뭐 서두르지 않고 완벽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 쪽에서 일단은 시제품 나올 것 같고, 이 업계에서 선두를 할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하던 과거 제품들 중에서 배터리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까지,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삼성 SDI가 그린 비즈니스 위크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고체 배터리 나오고도 앞으로 ESG에도 적합하고 폐기물까지도 본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볼만한 기업 중에 좀 눈에 띄는 기업이 이제 ICH가 있는데, ICH 삼성 전고체 배터리 개발 영향으로 여러 번 급등하는 이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기업을 봤고요. 현재 그 삼성전기가 전고체 소형, 아까 전에 웨어러블 그런 데들 들어갈 수 있는 소형 전고체 배터리 C형 지금 현재 시제품 나온 거고요. 충방전 과정에서 액체 전해질 대신해서 고체다 보니까 뭐 자라나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서 쇼트 같은 걸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ICH는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열폭주 방지용 탄성 시트, 아까도 배터리 드릴 뚫어가지고 불 잡는 게 열폭주를 막아야 되거든요. 급격하게 또 꺼줘야 돼요. 표면으로만 끄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꺼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트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배터리 셀과 셀 사이에 적용돼서 충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도 줄여줄 수 있어요. 이 틈을 없애니까. 액체는 흔들리고 하니까 이제 틈이나 이런 거 생기면 거기서 바로 폭발 나는 거잖아요. 근데 게다가 고체도 밀도를 더더욱 높이면 더더욱이나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고, 삼성 SDI와 협력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파트너로서 기존에도 이제 탄성 시트의 강자이기 때문에
가전제품 스마트 기기 했다 보니까 배터리까지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늘려가서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ICH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매출 보니까 뭐 딱히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내용이 뚜렷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일단 MFA랑 가스켓 쪽에서 비중이 좀 높고요. 테이프 필름 쪽 매출 비중. 일단 소개로 봐야 돼요. 이게 조금 헷갈리니까 소개 이렇게 하면은 테이프 필름이 가장 높다. 체크하시고. 현재 아까 전에 제일 위에 있었던 게 이제 MFA였잖아요. 이게 필름형 방막 안테나라는 거고요. 이게 세계 최초로 양산해가지고 필름형 방막 안테나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시장의 안테나 부품으로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이득을 받고, 지금은 이제 LSD라는 공법으로 해서 이 MFA 스마트폰 안테나보다 더 얇은 약간 필름형 그런 안테나가 있어요. 근데 이 MFA는 금속형, 아까 LSD는 금속형이고 이 MFA가 필름형인데, 이제 더더욱 그 스마트폰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안테나가 더 작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 MFA는 기존 지금 LSD보다는 좀 크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저가 스마트폰에 양산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MFA 매출도 다시 나온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높은 기업이 뭐 애플, 삼성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 기업들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중저가형이 예를 들면 안테나가 뭐 하나가 하이엔드 폰에서 하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중저가도 어차피 한 개 들어가요. 그러면 어차피 단가가 낮추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거든요. 보면은 중저가 폰 기준으로는 어차피 들어갈 안테나라고 한다면 MFA가 들어가더라도 나쁘지가 않고 단가를 경쟁력이 있으니까 제조사들은 선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과거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저가 폰의 인기는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스마트폰까지 계속 시장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 OLED 복합 기능 소재 적용처 모바일 기기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제조사 브랜드 적용 모델이 확장이 되고 있고요. 모바일 기기 적용처가 확장이 된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넘어서 이제 노트북 쪽으로 가고 있고, 요거는 안테나는 아니고 OLED에 적용되는 일체형 복합 기능 소재예요. 이 어떤 소재냐면 기본적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폴리우레탄 폼, PU 폼이라고 하는데 폴리우레탄 폼으로 구성되는 그런 부품이라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충격을 흡수한다. 그래서 패널을 보호한다. 말 그대로 정말 어떤 그 패드나 스마트폰 같은 거 아니면 노트북 액정 같은 걸 만약에 떨어졌을 때 덜 깨지게 최대한 안 깨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부품이 PU폼이라는 거죠. 중요한 부품이고요. 외부 충격은 모바일 기기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필수 불가결하게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이 PU폼 쪽으로, 그래서 OLED 관련돼서 계속 PU폼이 침투를 한다. 근데 이게 지난해 1분기부터 인수를 한 거예요. 새로 인수한 거다 보니까 이제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으로서 ICH를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6월 기사잖아요. 지난해 1분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인 얘기들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NH증권에서 또 커버한 내용도 보면은 이제 MFA 공급량이 줄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LDS, 이제 금속 관련된 안테나 더 얇아요. 이게 필름보다. 그러다 보니까 더 선호하지만 이게 결국 중저가용에서는 다시 한번 메리트가 생긴다라는 거고, ICH는 이제 기술력적으로 이 FP12 그 MFA 안테나를 롤투롤로 한 번에 자동화 가능하다 보니까 공정 단계를 9단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FP12 안테나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은 있고 LDS보다도 가격 경쟁력이 있고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의도 쪽 컨센은 흑자 전환으로 보고 있는 거고, 가스켓은 이제 휴대용 그 폴더블 폰에 이제 전자파 간섭 차폐하는 그런 부품들까지, 그리고 PU 폼으로 그 아까 전에 OLED 이런 소재들 쪽에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MFA랑 가스켓 이렇게 있고, 그리고 테이프 필름 이쪽이 이제 PU 폼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매출들이 이제 더더욱 늘어난다. 근데 2022년, 23년 이걸 보시면
여기에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비중, 테이프 필름 쪽. 이게 아마 인수한 이제 PU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반기예요, 반기.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작년 대비해서 작년은 정기니까 이거는 이제 단위가 100만원 단위잖아요. 100만원 단위. 100만, 1000만, 150억이잖아요. 150억. 그러면은 올해는 300억을 이쪽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규가 이렇게 늘어나고 기존에 하고 있던 원래 주력 사업인 MFA나 가스켓은 그냥 한 100억 단위, 요거 가스켓은 40억 단위 유지가 되고 있죠.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중저가 쪽으로 해서 원래는 업사이드가 없을 사업부인데 좀 생긴 것 같고, 요 PU폼으로 해서 이제 OLED 시장의 침투율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결정되겠다.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삼성 SDI와 스토리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할 거라 보여집니다. 이게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OLED 하면은 뭐 LCD 디스플레이 하면은 뭐 좋은 기억이 없을 거예요. 중국의 양산에 항상 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양산을 못 이기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산. 근데 지금 현재 OLED 침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패널 출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LCD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단순하게 태블릿 패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도 아직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늘어나고 있죠. 올해 들어서는 확실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00만 대의 단위잖아요. 이게 늘어날 때마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PU폼이나 이런 부분이 이 OLED 관련된 성장성을 볼 수 있는 재미를 가져갈 수 있다. 이 아까 PU폼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쪽 매출이 그래서 더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측정이 되고, 요 기타 매출 쪽에서 이제 2차 전지향 매출들이 나온다면 이 ICH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차트랑 숫자 보고 말을 해야죠. 뭐 이런 내용들은 있지만 일단 차트 보니까 완전히 이제 바닥을 기고 있죠. 주봉 바닥권에서.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건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라는 거고, 아직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안 된 거 보니까 뭔가 현재로서는 뭔가 잘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적 봐야겠죠. 시총 600억짜리 기업이고요. 요것도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현재 ICH의 실적이 올해 들어서 이제 흑자 전환이 준비가 되어 있고 분기도 흑자 전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증권사에서 시총 600억짜리 기업이지만 한두 번씩은 커버를 해주니까 그래도 컨센이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매출액의 어떤 그런 변화들이 2022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고, 그래도 2021년에 조금 아웃퍼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들어서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는 거는 아까 전에 PU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OLED향 관련된 매출. 현재 아마 전고체 관련된 매출들은 컨센으로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삼성 SDI랑 정확히 어디까지 진행되고 그런 걸까 전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쪽 분야에서 강자인 만큼 그리고 또 좋은 소식들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추론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요거는 또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ICH 요 정도 컨센이면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 물량 봐야겠죠. 이런 소형주들은 이제 김형훈 해서 최대 주주 지분이 이제 절반 이상 나와요. 우리사주도 이렇게 있고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좋은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죠. 좋은 상태라고. 공시 쪽에서 특이사항 없나 또 뉴스나 이런 걸 봤더니 뭐 최근에는 이제 주요 임원이 지분을 약간 좀 덜어낸 그런 흐름도 보였어요. 약간 만주 정도 보이고, 이 종목이 주식이 또 많습니다. 주식이 1700만 주 1700만 주 정도 있어요. 시총 대비해서 높고, 발행 주식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게 뭔가 자본이 뭔가 조달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공시 전환가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까 전에 이제 매출 보면은 또 이제 여기서는 내용을 다 파악을 했고, 그 주식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 쪽을 현금 흐름 증권 발행 자금 조달 보면은
이제 유증이나 무증도 꾸준히 했고 뭔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상환자산 이건 CB를 갚은 것 같고 그리고 유증도 일반 공모도 했네요. 일반 공모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지분이 많이 희석이 됐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대 주주 지분이 여전히 높아요. 그리고 전환사채 금액이 이게 200억 단위 현재 시총이 660억이니까 거의 3분의 1이 전환사채로 미상환으로 있습니다. 이게 부담이 되겠죠? 전환가액은 5,300원인데 현재 ICH의 주가가 3,700원이니까 전환가액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버행이긴 한데 그래도 전환가액보다 낮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안전마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전환가액. 전환가액이 좀 큰데 전환가액 지금 최근에 리피싱 5,300원 들어왔는데 최저 조정 한도가 5,100원이니까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5,100원에 누가 홀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인 거잖아요. 손실이 나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주가를 올릴 명분이 뭐 올린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나보다 비싸게 산 사람이 200억이나 들어와 있다? 이거는 뭐 샤덴프로이드는 아니지만 뭔가 안심을 줄 수 있죠. 안심을. 남의 불행이 내 행복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안심을 줄 수 있다. 나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200억이나 변화사채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상환 일정이 아까 2026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많이 남아서 리피싱 최저 조정 물량까지 한 5,000원까지는 1차 목표가 잡고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 아닌가. OLED의 성장성 그리고 2차 전지 전고체 내용 조금만 더 나오면 지금 전고체 관련된 이슈도 계속 나오니까 앞으로 차세대 종목으로 ICH 바닥권에서 보신다면 메리트 있지 않을까. 요 컨센트로만 나온다면은요 현재 시총이 660억이거든요. 단순 계산으로 영업이익 150억 나오면 시총 1,500억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가격에서 2배 이상은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때 영업이익 150억 나올 때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익 드라이브가 걸린다라는 거거든요. 이익 드라이브가 걸리면 해볼만 하지 않나. 뭐 그렇게 해서 뭐 이 기업이 뭐 엄청 부실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유보율이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뭐 부채 비율도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뭐 크게 흠잡을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유동자산으로 봤을 때 이런 제조업들은 또 현금 있는지 봐야 돼요. 현금 있는지 봐야 되는데 현재 시총 대비해서 유동자산 뭐 크게 빠지거나 하는 거 없고 재고자산 늘어나는 게 원래는 조금 악재죠. 유동금융자산은 요 정도 있고 막 엄청 넉넉하지는 않지만 뭐 사업을 영위하는데 크게 현금 흐름상 막히거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투자 부동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이 기업은 본업으로 해결해야 돼요. 안전마진이 높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익잉여금도 안 잡히죠. 안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본업으로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OLED나 2차 전지 전고체 쪽에서 업사이드를 내야 아마 좋은 수익을 기록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내용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자리부터 천천히 모아갔을 때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